자, 네 번째는 기구가 있습니다. 기구. 자, 기구는 좀 복잡하죠, 내용이. 자, 우선 선생님이 읽어주는 대로 잘 따라 보세요. 기구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것입니다. 강목. 선생님 아까 목이 뭐야? 가나가 목이라고 했죠. 그 밑에 보면 가목, 나목이 있죠. 그럼 우선 법에서 정한 기구는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걸 전부 다 기구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할 때 사용하는 걸 다 기구라고 해요. 됐죠? 가나를 보면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담거나 그 다음에 사용하는 도구들을 기구라고 하고, 또 식품이나 첨가물을 채취하거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뭔지 알죠? 소분은 완제품을 나누어서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거, 이런 걸 소분이라고 하고요. 운반, 진열까지 사용하는 모든 도구를 기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가나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이나 첨가물에 직접적으로 닿는 기계, 기구, 그리고 그 밖의 물건을 우리가 전부 다 기구라고 한다라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제 단서가 있어요. 단서. 자, 단서가 괄호 안에 있어요. 자, 두 가지가 예외가 있어요. 예외. 첫 번째는 농업이나 수산업에서 식품을 이렇게 채취하는 데 쓰는 기계나 기구, 그 밖의 물건은 기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업이나 수산업 하면은 우리 예시로 예전에 이런 거 많이, 그물 이런 거 있잖아. 물고기 잡는 거 이런 거 기구가 아니라, 물고기 닿잖아. 그런데 얘는 기구가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자주 나오는 틀린 보기가 뭐냐면 어망, 그물, 기구 아닌 거, 탈곡기 이런 게 틀린 보기로 나옵니다. 그물, 어망, 탈곡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구가 아니에요. 이런 거 기구다 하면 안 돼요. 기구가 아니다. 자, 두 번째는 위생용품은 기구가 아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1호. 자, 2조 1호에 위생용품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제외한다 라고 돼 있는데 뒷장 박스가 나옵니다. 자, 방금 읽었던 위생용품 관리법, 자, 제2조 써져 있죠? 그 다음 선생님이 1호라고 했죠. 그러니까 1땡에 해당되는 내용을 지금 법령에서 이거는 예외야 라고 말한 거예요, 방금. 그럼 제가 지금 박스 안에, 우리 14페이지 박스 안에 1호가 들어있죠? 찾았어요? 못 찾으면은 바로 말해주세요. 실강의 장점이 뭐야? 못 찾으면 나 못 찾았다.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자, 14페이지 위쪽에 보면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1호가 있습니다. 자,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가목에 세척제 있죠. 세척제. 나목에 행군 보조제. 다목에 위생물수건. 우리 위생물수건 있죠. 어르신들이 온갖 것을 다 닦는 위생물수건. 그거 다 위생용품에 들어가요. 그리고 기타 위생용품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 그다음에 뭐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위생용품 관리법에 위생용품으로 들어가 있는 아이들. 화장지, 일회용 행주, 타월, 종이 냅킨,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찢어가지고 이렇게 손 닦는 용도, 이런 일회용 그런 물티슈, 그 다음에 일회용 이쑤시개, 면봉, 기저귀까지 모두 다 위생용품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위생법에서 기구 중에 첫 번째 얘 아니야, 얘는 기구 아니야, 두 번째는 요런 방금 읽었던 일회용 컵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 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기구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때 예시에 예를 들어 일회용 나이프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예시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어망, 그물, 탈곡기를 말해줬듯이 예시를 쭉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5호 그 밑에 보면 5호에 용기 포장이랑 하고 나오죠. 용기 포장. 그럼 학생들이 이제 용기 부분이 헷갈립니다. 아까 음식을 담거나 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실 담는 거를 야, 이 기구 좀 가져가 이렇게 말 잘 안 하잖아요. 용기에 담아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근데 용기 포장은 어떤 거냐면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용기에 넣거나 싸는 거, 포장할 수 있죠. 쌀 수 있어요. 근데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이에요. 요건 용기 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구에는 그런 말 없었는데 용기 포장에는 어떤 말이냐? 담거나 싸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주고받을 때 내가 예를 들어 햄버거 포장지 있어. 그러면 햄버거 빼갖고 햄버거만 주지 않잖아요. 싸가지고 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용기 포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구랑 구분하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5의 2가 있습니다. 5의 2. 자, 5의 2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배달업이 엄청나게 지금도 우리가 좀 편리하게 살고 있죠.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은 오지 않고, 사람들이 그때 식당에 오지 않았죠. 왜 배달을 시켜 먹어서 못 나오게 하니까 막 제발 집에서 나오지 마세요. 막 이랬잖아, 그때. 왜 집에서 나왔어? 막 이랬잖아. 그래서 배달이 막 성행을 하면 사람들이 식당을 차리기보다 주방을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공유 주방이라고 하는데 빠르게 법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5의 2는 공유 주방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공유 주방은 뭐냐?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 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이용을 하는 곳. 또는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하는 시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영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영업자가 같은 공간을 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시설, 기계, 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공유 주방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6번째 6호에는 위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스타트는 비슷한데 헷갈릴 수 있는 첫 번째가 위해였죠. 자, 위해를 보면은요,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 자, 위험 요소의 별표. 자, 위에는 당연한 거긴 한데 놓친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앞쪽을 쭉 읽다가 자, 이렇게 우리가 식품 위생의 대상이 5가지가 있었는데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항상 이제 생각해야 돼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이 5가지에 존재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인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우리가 위해라고 해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15페이지로 가면 11호를 볼게요. 11호를 보면 식품위생이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스타트가 비슷하니까 이걸 위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답이 위해였다. 이렇게. 그럼 보기에 없으면 우리가 경각을 했을 때 또 보기에 다 그게 들어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딱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 잘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9호로 갑니다. 영업이란? 자, 우리가 영업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 바로 일반 음식점 영업자분을 만나러 갈 거잖아요. 점심시간에 일반 음식점 가실 거예요. 또는 휴게 음식점 가실 거예요. 내가 나 저기 버거킹 간다. 휴게 음식점이야. 알겠지? 지금부터 공부할 때 조금 원산지 표시 오늘 배우잖아요. 그럼 내가 막 글씨 크기 이런 거 가르쳐 준단 말이야. 거기다 징역 이런 거 가르쳐 줘요. 그러면 내가 오늘 저녁에 식당을 갔어. 원산지 어디 적었나 봐. 난 습관처럼 보거든요, 저도. 전 들어갈 때, 음식점 위생등급제네? 이러고 들어가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 글씨를 약간 뭉그러뜨려 놨는데, 이러면은 7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게 가장 익숙하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영업입니다.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판매 하는 것을 영업이라고 하고 또 기구, 용기 포장을 제조, 운반, 판매하는 업을 전부 영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반하고 판매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고요. 소분업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서 뭐 조그만 양으로 살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하냐면 벌크로 산 다음에 다 소분해가지고 조그맣게 포장해갖고 배달하잖아요. 근데 그런 영업자가 아닌 소분업자가 아닌 사람이 하면 그 벌에 걸려요. 내가 나 조금 부업을 좀 해볼까? 좀 벌크로 사가지고 예쁘게 포장한 다음에 막 편지 쓰고 막 팔면 안 돼요. 소분업은 받아야 돼요. 실제로도 소분업은 신고를 해야 된다. 다 해당되네요. 자, 근데 괄호 안에 단서가 있죠. 뭐가 있냐면 농업이나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작물을 심어가지고 채취하고 이런 거 농업 있잖아요. 또는 물고기 잡고 이런 거는 영업이 아니다. 예요. 자, 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도 포함한다 하면 틀려요. 알겠죠? 아니에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다 읽은 내용이죠. 이 읽은 내용이
지금 괄호 안에 보세요. 이하 2호에서 식품 제조업 등이라 한다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2호에서 9호에서 식품 제조업 등이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 등은 뭐다? 내가 방금 읽은 거. 식품 첨가물로 제조 또 읽었잖아요. 그런 업을 그냥 지금 이 호에서만, 다른 호에서는 이 표현이 안 나와. 이 9호에서만 나와요. 자, 그 뒤에 나와요. 이 경우 공유 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 주방에서 이 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업을 다 포함한다라고 써 있죠. 지금 이거는 공유 주방 운영업을 말하고 있어요. 아까 공유 주방이 뭔지 알았죠? 근데 이걸 운영하는 영업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공유 주방 운영업도 뭐에 들어간다? 영업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뒤쪽에 있는 내용이 최근에 들어간 내용이죠. 공유 주방이 들어오면서 영업도 들어왔어요, 같이. 그래서 제조업 등을 헷갈릴 필요 없어. 2호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자, 영업자란, 자, 영업은요, 우리가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대다수 학생들 안 해보잖아요. 영업은요, 신고하는 거 있고요, 등록하는 거 있고, 허가를 받는 게 있어요. 거기 써져 있죠. 허가를 받은 자, 신고를 한 자, 등록을 한 자라고 돼 있죠. 근데 허가를 한 자라고 하지 않죠. 허가를 받는 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허가가 뭐냐면, 뭔가 허가 안 받고 하면 되게 벌을 세게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해줘. 그죠? 이게 허가 관청이 따로 있어요. 허가를 받는 자만 되고, 이거 등록한 자, 신고한 자인데 얘만 허가를 받는 자라고 말하는 게, 얘는 벌칙도 다른 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 안 받고 하면은 크게 식약처에서 노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2호로 가면 집단급식소가 나옵니다. 자, 이 집단급식소는 늘 꾸준히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고, 우리가 18년도 아니지, 우리가 언제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크게 이제 경기도에서도 이런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사고 터지면서 보존식을 폐기하고 막 그런 이슈가 크게 있어가지고, 그 해에 시험 본 애들은 집단급식소 내용을 막 달달 외우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래서 지금 집단급식소에 유치원 어린이집 들어와 있는데 그때부터 들어왔어요. 그 안산 어린이집인가 그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아마 이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기사 같은데 그 보존식을 폐기하면은 벌금 얼마 안 나와요. 근데 보존식을 폐기하면 역학조사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중독 그 역학조사를 기피한 자, 방해한 자, 막 이런 조항들이 막 그때부터 들어오고, 집단급식소는 훨씬 또 규정이 세거든요. 그래서 특히 규모가 큰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데 있죠. 막 원화가 400명, 500명 되는 그런 데가 집단급식소로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조항이. 자, 그러면 집단급식소는 어떤 거냐? 우선 비영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외워야 될 포인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돈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특정 다수인, 불특정 다수인 아니에요. 현재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식당 가면 다 불특정 다수인이죠. 근데 우리가 학교 급식이나 병원 급식 생각해보면 먹는 사람 정해져 있죠. 내가 어디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 사람만 급식을 먹을 거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엄마가 돌아가지고 너네 급식 맛있다던데, 우리 아들도 맨날 자랑해. 우리 둘이 싸워요. 하나는 중학생, 하나는 초등학생이거든요. 우리 오늘 뭐 나왔다? 이러면은 형이, 야, 그런 거 중학생이 보기 너무 우습잖아요. 지가 나온 초등학교인데 둘이 막 싸워요. 우리 급식이 최고야 막 이러거든요. 그럼 제가 가서 엄마도 급식 좀 먹어볼까 하고 못 먹는다 이거야. 나는 불특정 다수고 우리 아이들이 특정 다수인입니다. 그래서 이 그 집단급식소는 특정 다수인한테 계속해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그 급식시설인데, 아무거나 그 급식시설이 될 수 없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만 이제 집단급식소가 될 수 있고, 가목에서부터 사목까지 있습니다. 가를 보면 기숙사, 그 다음에 나목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있죠. 예전에 학교만 있었지만 현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이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 그 기준에 해당하면 집단급식소로 들어가게 돼서 영양사도 두어야 되고 조리사도 두어야 되고 그런 규정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그리고 후생기관. 선생님이 읽어준 내용들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박스가 하나 들어있는데 시행령이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시행령이 들어오잖아요. 관련된 조항으로 시행령이 들어오면 선생님이 박스에 넣어놨고요. 요것도 역시 최근에 이제 경기도에 또 나왔습니다. 이게 여러 번 나왔어요, 시험에. 자, 집단급식소를 기준할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한 번, 1회에 이 급식을 제공할 때 몇 명이냐면, 50명 이상입니다. 50명. 그래서 그런, 막 이렇게 시청 이런 사이트 가면 저희는 49명인데 집단급식소 아닌가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법은 정확해. 50명 이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1일 50명 이상 하면 틀려요. 1회 한 번 먹을 때, 점심 식사 먹을 때 50명 이상인 이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 경우는 집단급식소에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자, 13호로 가면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이거 여러분들 이것도 자주 만나죠. 내가 딸기를 사 먹었어. 우연찮게 농부 아저씨 얼굴까지 봤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지만 제공하잖아요. 이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있습니다. 식품을 제조, 가공 단계부터 판매까지. 제조, 가공, 판매까지입니다.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해가지고 그 식품의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을 하는 거죠. 왜? 정보가 기록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을 빠르게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14호에는 식중독. 이 식중독 정의도 자주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는 식중독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틀린 정의로는 잘 안 나오고 옳은 정의로 많이 나옵니다. 자, 식품을 섭취로 인해 식중독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먹었어? 식품을 섭취했어. 식품을 먹어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 우리가 독소용 식중독을 배울 거거든요. 독을 만드는 미생물이 있어요. 그래서 유해물질은 독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용 질환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 집단급식소에서 식단이란 뭐냐? 급식 대상 집단의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서 5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첫 번째, 음식명. 두 번째, 식재료. 세 번째, 영양 성분. 네 번째, 조리 방법. 다섯 번째, 조리 인력 등을 고려해서 작성한 급식 계획서를 말합니다. 자, 잘 체크했죠? 정의 부분은 여러분 꼭 좀 자주 반복해서 지금 정리해놓고 나중에 외울 때 꼭 내가 법규 한다 그러면 정의부터 꼭 외워두시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4조부터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위생법에서 이제 1조, 2조를 살펴봤고, 이제 4조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약간 조금 더 중요한 법령들이 꼭 그런 건 아니죠. 뒤에 있는 조들이 서운할 수 있지만, 앞쪽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조, 5조, 6조, 7조, 그 다음에 뭐 9조 이런 것도 살펴볼 거예요. 그럼 이제 4조부터 시작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우리가 아까 위생법의 목적에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위해라는 단어가 위생법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식품, 위해식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생법에.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라고 되어 있죠. 판매만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판매할 목적을 가지고 진열만 해도 잡혀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위해식품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자, 그러면 1호부터 7호까지 찾았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 모두 다 위해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생법에. 이런 식품을 판매하면 무조건 나쁘죠? 근데 목적을 가지고 10가지를 해서는 안 돼요. 10가지. 다 나와. 웬만한 거 다 나와.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도 안 되고 진열도 안 돼요. 근데 내가 진열해놨어. 안 팔 거야. 진열해놨어.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판매할 목적을 가지고 진열을 하면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열까지 다 걸려요. 자, 위해 식품은 어떤 거냐? 1호, 썩거나 상하거나 설리거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두 번째,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그러니까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거나 혹시 그럴 염려가 생길 수 있잖아요. 같이 있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다 해당돼요. 다만 뒤에 단서가 있어요. 식약처장이
인체 건강 해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이 묻어 있는데 식약처장이 이거는 괜찮아 라고 하면 제외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조항들도 어떻게 나오냐면 식약처장이 인체 건강 해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더라도 유해식품이다 이렇게 보기가 나오면 지금 읽고 바로 들으니까 근데 시간이 흘러서 그런 문장을 보잖아요. 맞아. 유해식품은 식약처장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서 조항 잘 선생님이 오늘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호.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서 인체 건강 해치 우려가 있는 것도 유해식품이고요. 4호.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그 밖의 사유로 인체 건강 해치 우려가 있는 것. 5호. 자, GMO 있죠. 안전성 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18조는 우리 GMO와 관련된 건데 이 안전성 심사 대상이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를 했는데 식용으로 부적합해라고 했는데 그걸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했다? 걸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6호를 보세요. 수입이 금지된 거 있죠. 당연히 위해식품이고요. 수입이 금지된 게 아니라 내 수입 신고하지 않고 파는 거 있죠. 그것도 위해식품이에요.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을 한 것도 위해식품에 들어가고 마지막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소분한 거 쌤 아까 말했죠. 부업이나 해볼까? 벌크로 사고 지금 만약에 샀다? 그냥 갖다 버려. 아니면 엄마, 아빠, 친척들을 모두 나눠주고 맛있게 먹어야 돼요. 알겠죠?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한 것 다 위해식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제4조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법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1억 돈, 벌금이 1억입니다.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과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징역만 내릴 수도 있고 벌금만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안 되겠네. 너무 못된 놈이야. 둘 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 교재에도 있는 94조 벌칙입니다. 선생님이 94조 벌칙은 외우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부할 때 미리미리 알려줄 거예요. 10년 이하의 징역, 94조가 제일 많아요. 제일 커요. 벌이.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병과가 가능. 둘 다 징역도 살고 벌금도 낼 수 있다. 이렇게. 그 조항 첫 번째 친구가 이 4조를 위반했을 때입니다. 자, 그럼 5조로 갈게요. 5조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제가 영양사에도 자주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라요. 영양사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미 경기도도 나왔고 경상북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처음 나왔을 때 큰 이제 혼란이 왔었던 문제가 요 문제입니다. 자, 제 5조에는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병든 동물을 뭔가 판매 등이라고 했잖아요. 얘도 뭔가 다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 자,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 이 부분이 밑에 박스에 있습니다. 자,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 하니까 시행규칙이 딱 나오죠. 시행규칙이 밑에 나옵니다. 그럼 방금 전에 읽었던 5조에서 식품위생법 5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다음 각 호의 질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은 이거예요. 자, 이런 병에 걸린 거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데 그 병이 뭐야? 그러니까 시행규칙에서 알려주고 있죠. 자, 그 법의 지금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있는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이고요. 두 번째는 리스테리아병, 세 번째는 살모넬라병, 네 번째는 파스츄렐라병, 다섯 번째는 선모충증.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식품위생법에서는 이 5가지에 대해서 이런 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거나
심지어 걸려서 죽은 동물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 전염병을 제가 옆에 17페이지에 다시 박스로 해가지고 넣어놨어요. 보셨죠? 자, 경기도에서는 이 내용이 나왔고 경상북도에서는 아까 읽었던 파스추렐라, 선모충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 전염병을 고르는 문제, 심지어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밑에 질병이 웬만한 여러분이 들어봤던 질병 다 들어있고 심지어 못 들어본 것도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냥 잠이 안 온다. 내 미래가 걱정돼서 잠이 안 온다. 그럴 때 이 병을 보면 됩니다. 우역, 우폐역, 구제역 이거 보다 보면 바로 잠이 들 수가 있는, 이거 외우라고 말할 수 없는데 실제 나온 적은 있어서 코멘트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줄에 뭐가 있냐면 강제로 물을 먹였거나 먹였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 증상이 있는 가축 있죠. 우리 왜 물을 먹이냐면 그 무게를 늘리려고, 그죠? 소 검사할 때도 무게 늘리려고 막 물 먹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도축이 금지된 가축 전염병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경기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어떻게 그냥 쿨하게 틀려도 된다 그랬어요. 틀려도 돼. 이런 문제가 나와서 또 나왔어.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올 수 있겠어요. 별표에, 심지어 축산물 위생관리법 별표에 들어있는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틀려도 돼요. 이런 문제만 틀려야 돼요. 알았죠? 저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마인드 애들한테 약간 가스라이팅처럼 많이 했거든요. 애들이 근데 시험 보고 나와서 진짜 되게 강해졌더라고요, 멘탈이. 그래서 진짜 경기도에 올해도 이상한 문제 다 왔는데 애들이 그건 선생님이 틀려도 된다고 했어 하면서 딱 문제를 풀었더라고. 근데 심지어 더 놀라운 건 복원을 하러 왔는데 애들이 거의 대다수 맞았어. 근데 애들이 막 찍었는데도 맞은 거냐. 야, 너네가 찍기 실력까지 올라갔다. 내가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나왔다? 전 틀려도 된다고 봅니다. 이것까지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지금 내 기본서에 있는 내용, 지금 오늘 내가 막 하면서 시험에 나왔다, 기억해야 돼, 정리해야 돼, 이런 말이 지금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어. 그쵸? 그래서 이런 거는 읽어보셔도 돼요. 그 중에 내가 아는 거 동그라미 치면 돼요.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때 나왔어요. 왜냐면 그때 막 김포인가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이동 제한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 시기에 딱 시험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거에 해당하는 지금 이제 다시 돌아와야 돼. 16조 가보면, 자, 이러한 질병,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 전염병, 거기에 물먹인 동물 들어간다. 그 다음에 리스테리아, 살모넬라병, 파스추렐라병, 선모증증. 이 5가지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렸을 염려가 있거나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에, 자, 어떤 거를 판매하면 안 되냐면 첫 번째가 고기. 당연하죠. 두 번째 뼈도 안 되고요. 젖, 그리고 장기, 마지막에 혈액. 이렇게 5가지를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내가 또 판매할 목적을 가지고 채취,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 5가지는 기억을 해주세요. 고기, 뼈, 젖, 장기, 혈액. 간혹 제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쯤 가면 잊어버렸지 얘들아 하고 한 번씩 냅니다. 그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 병든 동물에 대한 조항이 생각보다 많이 기출이 됐다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정리가 됐으니까 6조로 갑니다. 그러면 5조도 마찬가지예요. 5조도 이거예요.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년, 1억 원, 병과 이렇게 표현해놔도 돼요. 병과가 안 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1억 원, 병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병과가 가능하다, 병과 이렇게 표시해 두시면 나중에 외울 때 편합니다. 자, 6조도 마찬가지. 6조도 요겁니다. 자, 4, 5, 6조가 전부 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병과가 된다. 병과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6조에는 우리가 이제 아까 선생님이 정의할 때 말해줬던 화학적 합성품 나옵니다. 화학적 합성품이 이제 선생님이 좀 심각하다라고 했었죠. 뭔가 합성해서 만든 거니까, 뭔가 내가 지금 화학 반응 일으켜서 만든 거기 때문에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을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입니다.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그럼 각호의 무슨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밑에 1, 2호를 봅니다. 자, 1, 2호를 봤더니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 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안 됩니다. 또 이 방금 그랬잖아요. 식품 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라고 했죠. 이거 안 된다고 했는데 2호를 보면 이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식품을 또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잘 체크해줬죠? 그 다음에 단서가 있어요. 근데 다만 하고 다시 올라가야 돼요. 다만 찾았어요? 자, 17쪽 위쪽으로 하면 다시 다만 하고 단서 있죠? 이거 다 안 된다고 했어. 근데 식약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식품위생심의위원회는 식약처장의 자문기관이에요. 식약처장님의 자문기관. 식약처장님은 뒤 높은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각 파트의 어떤 식품과 의약품은 굉장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이 자문기관, 그러니까 즉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자문위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어떤 주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어떤 식품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뭔가를 할 때 물어봐요. 그럼 여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 저희 지도 교수님도 이 자문위원이었어요. 이 심의위원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이 심의위원회로 구성해놓고 어떤 안건이 있었을 때 식약처장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괜찮겠어? 이렇게 해도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즉 이 화학적 합성품은 이런 기준 규격 뭐 이런 것들로 다 안 돼.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식품 첨가물 사용하면 안 되는데 식약처장님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거쳐서 괜찮다 인정을 해주면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자, 제 7조로 갑니다. 자, 이 제 7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뒤쪽은 이제는 멀어졌구나. 자, 제 7조를 보면 7조하고 9조가 있는데 이 제 7조와 제 9조는 쌍둥이처럼 아주 비슷한 조항입니다. 근데 이제 7조는 우리가 아까 식품위생의 대상이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었잖아요. 이 중에서 식품하고 식품 첨가물 둘을 대상으로 쭉 조항이 써지고요. 9조에서는 기구, 용기, 포장 여기에 대한 조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7조, 9조는 계속 유사한 그런 항목들이 많아요. 근데 둘을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식품이나 첨가물 이런 것들은 뭐 조리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조리 이런 거하고 상관없잖아요. 얘는 원재료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얘는 뭐 포장 규격 같은 우리도 보면 내포장 무슨 뭐 폴리 뭐 에틸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둘을 분리되어 있는데 이 둘이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그럼 7조는 첫 번째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입니다. 식약처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이나 첨가물에 대해 각호의 사항을 정해서 고시합니다. 자, 각호의 사항에는 1호와 2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예요. 이 기준 및 규격이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공전 말했잖아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이름 그대로예요. 기준과 규격이 있어요. 근데 기준은 뭐에 대한 기준이 있냐면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 방법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제조 방법에 대한 기준, 뭐 가공 방법에 대한 기준, 사용 방법에 대한 기준, 조리 방법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보존 방법에 대한 기준이 들어있다라는 거고 규격은 딱 하나예요. 성분.
그러니까 만약에 성분에 대한 기준이다 그러면 틀려요. 이해하셨죠? 성분은 규격이고 다른 건 기준. 제가 올해 영양사를 제가 예전에 19년도에 영양사 하다가 위생직 수업이 너무 많아서 좀 쉬었다가 다시 하거든요. 근데 법규로 올해 다시 들어와 보니까 영양사 시험에 이 부분이 되게 자주 나와요. 기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 위생직. 근데 제가 예전에 영양사 문제 중에 그 기출된 문제를 쉬는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 해 위생직이 그대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양사 문제 볼 때도 보고 영양사 가서도 이거 위생직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영양사 그 관계법규 위생법 문제 이 부분은 되게 강조를 해놨더라고요. 영양사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지만 보기가 5개예요. 전 정말 짜증나요. 공무원도 5개 될까 봐 걱정이에요. 4개도 힘든데 5개인데 그래서 4개가 있는 애들이 자주 나와요. 다 하나만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이 기준인 거고 성분은 규격인 거. 이걸 섞어서 나오더라고. 성분이 기준인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구분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항을 볼까요? 자, 2항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한시적 인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시적 인정. 여기 2항 부분에 둘 다 똑같아요. 2항에는 어떤 내용이냐? 한시적 인정. 한시적 인정. 뭔가 당분간 인정해줄게 이런 느낌이잖아요. 한시적 인정이 뭐냐면 내가 뭔가 기준과 규격이 없어. 근데 나는 이거 쓰고 싶어. 이거 식품으로 쓰고 싶어. 원료로 쓰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사람이 딱 정해진 거 아니고 내가 이거 쓰고 싶어. 근데 공전을 찾아봤더니 기준이 없어. 그러면은 기준이 없으니까 써도 되겠지 하면 안 되고 내가 이 식품 또는 첨가물이 또는 이런 기구 용기 포장이 기준과 규격이 생길 때까지 한시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쓸 수 있어요. 이해했죠? 고조항이에요. 그냥 읽으면은 이해가 안 돼요.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이나 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해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 검사 기간. 자, 첫 번째가 식약처장님이 지정을 한 식품 전문 시험 검사 기간. 두 번째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 검사 기간. 이 두 군데의 시험 검사 기간에 검토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쓰려고 지금 기준 규격 없는 내가 재료 갖고 왔어. 그러면 서류를 내라고 해야 필요한 서류 그걸 받아서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야. 시험 검사 기간, 식약처장님이 정해놓은 시험 검사 기간이 있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 검사 기간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검토를 받아. 그래서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이나 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한시적 인정이라고 해요. 실제로 한시적 인정이 있어요. 인정 규격이 있고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등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규격 없어져요. 이해했죠? 그런 내용이 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2개의 시험 검사 기간 중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 검사 기간이 3개를 적어주려고 했는데 바로 뒷장에 있으니까 우선 뒤에 가서 다시 말해줄게요. 자, 그 밑에 박스가 들어있어요. 자, 박스가 들어있다는 건 뭐야? 한시적 인정과 관련된 뭔가 규칙이 정해져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방금 읽었던 7조의 2항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올 9조의 2항 미리 써져 있죠. 9조의 2항에는 한시적으로 제조, 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식품 등이 있는데 다음 각 호와 같아요. 첫 번째 1호를 보면 식품이라고 써있죠. 자, 식품에는 뭐가 있냐면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 식품에는 가나다가 있어요. 첫 번째 가는 국내에서 새로 원료로 사용하려는 농축수산물. 농축수산물로부터 뭔가 농축, 분리할 수 있겠죠. 그런 친구들. 다는 이제 다가 작년에 개정된 거거든요. 신설된 조항인데 세포나 미생물 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얻은 거. 이거를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거. 이런 것들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도 이제 인정받을 수 있으면 한시적 기준으로.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박스를 나와서 3번으로 내려갑니다. 자, 3번 조항도 잘 보면은 당연한데 간혹 나옵니다. 간혹. 자, 수출할 식품이나 첨가물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대한민국에서 파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를 중국에다 팔 거야, 일본에다 팔 거야 하는 경우 있죠. 이렇게 뭔가 내가 수출을 할 거야. 그러면 1, 2항에 뭔가 다 우리나라에서 기준 규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도 어디가 요구하는 기준을 따라?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을 따른다는 거예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 식품에 납에 대한 기준이 있어. 근데 내가 중국에 팔 건데 중국에는 납에 대한 기준이 없어. 수은이 있어. 그럼 나는 납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고 수은만 해서 해도 된다는 거야. 단 몰래 팔면 안 되겠죠? 대한민국에서 팔면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팔면 안 되지만 수출할 식품은 이 수입자가 원하는 규격대로 할 수 있다. 그럼 내가 수출할 식품이야 이렇게 해서 검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아주 오래됐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김치 연구를 많이 할 때 풀무원이랑 같이 이제 그런 코업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풀무원이 김치를 안 하는데 잠깐 뛰어들었다가 두부가 위협을 받자 다시 두부로 가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런 풀무원이 하는 공장들을 많이 가봤는데 진짜 라인이 완전 정확하더라고. 색깔이랑 이런 거 다 색이 돼서 수출용, 내수용을 확실히 구분해서 재료도 다르고 검사가 다르고 하니까 그냥 김치 공장을 가보면은 이렇게 어르신들이 쫙 서가지고 이렇게 배추가 계속 레이로 오거든요. 계속 묻혀가지고 계속 담아 이렇게. 저희도 가서 연구하지만 같이 했거든요. 너무 춥더라고, 진짜.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라인이 딱 내수용과 수출용이 정확히 담는 박스 색깔도 다 다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 구분해, 너무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내수와 수출은 완전히 다르게, 그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수출을 할 거면 이렇게 된다. 그 조항이 똑같이 있어요, 구조에도. 자, 그 다음에 사항을 가면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식품이나 첨가물을 그 기준에 따라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해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이 맞지 아니하는 식품이나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진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기준과 규격이 안 정해진 거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그 사항 옆에다가 이 7조 사항 있죠. 요 사항, 그러니까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것을 뭐 한시적 인정도 안 먹고 막 몰래 쓰잖아. 그러면 5년입니다. 5년. 자, 벌칙을 써볼까요? 그 옆에다가. 걔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그다음 이것도 병과가 가능해요. 병과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이제 뭐 이런 진열 이런 거 했으면 그걸 이 7조의 사항을 어기며 위반하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럼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방금 전에 6조를 읽을 때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맞지 아니하는 화학적 합성품을 쓰면 10년. 그냥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이런 식품? 지금 뒤에 가면은 기구용기 포장도 똑같아요. 둘 다 동일해요. 요거는 몇 년? 5년입니다. 기본 이론 때 이렇게 설명을 선생님이 하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걸 내가 문제로 내잖아요. 그럼 헷갈려요. 5년에 화학적 합성법을 살짝 넣으면 기준과 규격으로 시작하잖아요. 스타트가 법령이 되게 비슷해서. 그러면 이거 5년짜리지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의 이 젊었을 때를 문제풀이 할 때도 다시 지금 내가 제일 젊었을 때 아니에요. 지금 내 인생에서 이때 문제풀이 때 다시 이 내용을 들으면 다시 한번 문제를 푼 다음에 다시 기본 이론 듣잖아요. 훨씬 쏙쏙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기본 이론을 놓지 마라고 한 게 지금도 열심히 해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의 눈동자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집중해 잘하고 있는데 문제 한번 풀고 와서 다시 기본 이론 듣잖아요. 그러면 쏙쏙쏙쏙 들어와요. 이 내용 이렇게 문제가 나왔구나 하면서 들어와요. 우리 영화를 보면은 영화 보면은 쭉 극장 가서 다 본 다음에 집에 다시 와서 재밌어서 그 영화를 다시 돌려서 보면 앞에서 처음에 볼 때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장면이
뒤에 결과를 알고 다시 보면 아 이게 여기 나왔었네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공부도 문제를 한번 풀고 다시 오잖아요. 그럼 지금 나의 멘트가 아 그래 선생님이 아 이것 때문에 내가 그것도 심지어 틀리잖아요. 그러면 너무 귀에 잘 들어와요. 그래서 기본 이론 놓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항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이 5년 징역, 그다음에 5천만 원, 그다음에 병과 이렇게 적어 놓고요. 밑에 5항이 신설된 조항입니다. 5항 내용이 최근에 이제 그 2024년, 그러니까 올해 2월 13일에 이제 개정이 된 조항들이고요. 5항 내용을 보면은 어떤 거냐면 식약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준과 규격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죠. 뭔가 부정을 많이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신설된 조항이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게 몇 개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옆 페이지는 자세히 볼 건 없어요. 그 옆 페이지는 뭐냐면 아까 이 한시적 인정 받을 때 2개 검사 기관이 있었잖아요. 식약처장이 인정한 검사 기관이 있었죠. 그 내용이 지금 19페이지에 6조에 그 내용이 이런 기관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자 6조에서 3항 찾았어요. 3항. 3동그라미 원문자 3번. 거기에 식품 등 시험 검사기관 하면서 그 밑에 식품 전문 시험 검사기관이라고 써있죠. 요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검사기관은 이 법률에 따라요. 식품의약품 분야 뭐 시험 검사에 관한 법률. 이건 그냥 몰라도 괜찮아요. 이런 내용 여기에 들어있다 정도만 알면 되고. 자, 그 뒷장을 넘겨볼게요. 9조의 2라고 돼 있죠. 시행규칙 9조의 2에 보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이라고 써있죠. 자, 그 3개가 지금 1, 2, 3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간혹 선생님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 법령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시험검사기관 누르면 더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하고 관련된 거 3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넣어놨어요. 자,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들어본 적 있죠? 식품의약품 지금 식약처와 달라요.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식약처는 오송에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 가면 서울지방청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다 약간 지금은 많이 오송에 많이 내려가서 예전에는 서울에 있는 게 이거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서 서울이 메인 본부라고 생각하는데 식약처가 메인 본부고 그건 오송에 있고 서울이나 뭐 광주 그다음에 이런 광역시들 있죠. 대구, 뭐 대전, 부산 막 이런데 지방청들이 있어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는 거는. 자,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우리가 보안원이라고 하죠, 보통. 보건환경연구원 있습니다. 자, 7조의 4까지만 하고 쉽시다. 자, 7조의 4에는 이제 이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계획이 있는데 1항만 보면 돼, 1항. 자, 식약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습니다. 5년. 그래서 우리가 5년마다 뭔가 수립해가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자주 합니다. 이 고시도 너무 자주 하는데 늘 선생님이 체킹하고 있으니까 굳이 막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조항들은 제가 안 읽어준 조항을 넘기지 말고 좀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잠이 안 올 때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밥 먹고 다시 만나가지고 또 나머지 조항들 보겠습니다.